내용들로 이렇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남을 이렇게 하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네. 정의를. 이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는. 선생님께서는 큰 틀로 하나의 법을 내주는 겁니다. 헌법.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는 헌법을 내주시면 내가 내 삶에 따라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래서 각자의 삶에 따라 판례집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에서는 우리 보고 침 뱉지 마시오. 침 뱉으면 여러분 경금죄에 의해서 뭐 어떻게 됩니다. 법을 하나 내려놨어요? 하지만 사람들 침 뱉습니다. 뱉는다고 아무나 안 잡아갑니다. 이건 내가 운영하기 나름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해라. 큰 틀을 받았다는 거죠. 아, 나는 지금까지 사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네, 예를 들면 적어도 그래 나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살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걸 또 가족의 범주에서 떠나서 조금 더 널리 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범주가 어딘가? 작게는 내 가족에서 다시금 내 가족에서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내가 친구, 아니면 내 동아리든 뭐든 이렇게 해서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에 홍익상들을 내주실 때 바로 인류로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내 이웃인 거죠. 처음부터. 그럼 그 이웃이 무엇이냐? 지금 쌤께서는 너희들 이웃은 네 옆집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들한테 폭을 좀 더 넓혀라고 하시는 건데 그러나 누구나 다 내 옆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 다 나눠놓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또 봐라. 그럼 그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에서 조금 더 생각을 크게 가진 사람이 이까지도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롭게라는 건데 그 이롭게가 하나하나가 쌤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못 풀어주신 거죠. 그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풀어줍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가서 물을 수도 있죠. 스승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이게 이렇게 하는 선생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선생님 여쭤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죠. 해보고 어떻게 하냐? 상대들의 반응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저 상대들한테 내가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물질을 줬을 때 감사함과 진짜 그 상대한테 내가 정말 정법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성장을 도모한 그러한 도움을 줬다고 하는 이 감사함의 표현이 다른 거죠. 이거를 통해서 제가 내가 일단은 이렇게 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정법에서 들은 것만큼 이걸 가지고 행을 하죠. 하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우리들이 할 때 이게 이렇게구나. 어떨 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에서 한참 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닌 말로 선생님께서 우리가 물질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했는데 나는 모르고 그래 어쨌든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되니까 저 얼마 줄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 때 했지만 다음에 그 사람 삶이 정말 나아지는 걸 내가 보는 거죠. 안 나아지고 계속 그 상태로 돼서 다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면 나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롭게라는 것은 각자 케이스대로 했을 때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일 줬을 때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자기 환경이 분명히 나아졌다고 한다면 그건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대 정신에 도움을 주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제대로 대하거나 뭔가 어떤 공부의 맥을 잡고 갈 때 그때는 저희들이 이롭게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롭게를 잡되 너무 큰 틀에서의 막연한 이로움이 아니라 요 앞에서 하나를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 해보시고 그 반응을 보고 나는 이걸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상대는 저렇게 해가더라고. 그럼 어떤 부분이 선생님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 이거를 우리들이 질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내가 했던 이 케이스는 이랬지만 다음에 다른 케이스를 선생님이 또 하나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맞아. 내가 이거 보면 요거는 이렇게인데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알게 된 거죠. 저는 선생님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mp3 파일을 주고 선생님께서 그냥 툭 던져줬습니다. 네가 정리라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네 알아서 하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회원들 몇 명의 제가 그 사람의 삶을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저는 선생님 말씀 이 사람은 이렇게가 이거구나. 저 사람은 저거구나. 저 사람은 저거구나. 저 사람은 저거구나. 그걸 제가 다 듣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갑자기 어느 하나를 훅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하나의 원리를 따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나 케이스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거였었어요. 그럼 우리 회원들도 이 케이스 하나를 제가 해보는 거죠. 해보고 다시 해보고 또 질문해서 또 가시고 또 해보고 다시 질문해서 가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옆으로 빗나갈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쭉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불교에서 공부를 할 때 돌을 닦을 때 예를 들면 수행을 할 때 그때는 수행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의 선생님이 말씀 수행의 개념은 다르지만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선지식을 앞에 두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걸 제가 불교에서 경전을 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선지식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왜 선지식을 앞에 두고 해야지 옆으로 빗나가지 않는다. 아니면 수행을 하다 너희들 100% 빗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빗나가면 안 되지. 그럼 어떤 사람이 선지식이지 제가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근데 결코 저한테 제가 바라던 선지식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거 보고 실망하고 저 사람은 저걸 보고 실망하고 저 사람도 선지식인 줄 알고 갔다가 아니네 다시 돌아서 나오고 이 시간들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수많은 파일이 저한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이 물어도 제가 대본 없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가만 앉아서 선생님 계속 옆에 있고 스승님 있잖아요. 이래가 된 게 아니고요. 스님은 저한테 던졌고 저는 이 과제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는 소리로 제가 정말 숙제에 치여 죽은 여자 그러나 끝까지 웃다 간 여자 제가 제 묘비명에다가 제가 그렇게 써달라 제가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숙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제가 직함이 몇 개나 되죠, 그죠? 그 몇 개 안에 어마어마한 숙제거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타이틀을 제가 안 갖고 있으면 선생님한테 야단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하노 정법시대? 정법시 지금 이거 하면 뭐해? 타이틀을 주시고 저한테는 이걸 요구하십니다. 뭐하노? 선생님 제가 그게 하는 거가? 선생님은 저한테 하나의 타이틀을 주고는 거기서 어마어마한 숙제를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저 여자 타이틀 많이 주니까 저 여자는 타이틀 갖고 룰루랄라 하겠네 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면 지금 선생님 곁에 못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어? 이게 뭐 직함 하나 줬더니 뭐 어깨에 힘만 주고 앉아있고 뭐 가라! 바로 나옵니다. 그 직함을 줘놓고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 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를 줘놓고 대통령 공부를 할지 아직 그 사람은 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저한테는 접목을 안 했겠습니까? 너가 대표? 대표자를 줘놓고 대표는 뭐 하는 건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사장 자리를 선생님이 저한테 맡겨놓고 재단의 이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원장, 선생님께서 나한테 직함 많이 줬잖아. 그건 나한테 저 제자는 한 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너 엄청 좋겠다? 기분 엄청 좋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지? 저한테 그래요. 회장님, 아니요. 숙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숙제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숙제 하라는데 하나 더 줄까 봐 저는 겁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직책을 놔놓고 너 공부하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한테 장관 자리 줘놓고 우리 장관 행세를 했지 공부 안 했잖아요. 그거였었어요. 선생님은 저한테 그걸 시킨 거죠. 제가 이 숙제를 마쳤을 때 저는 비로소 회사의 대표가 되고 재단의 이사장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직함에 내가 맡게 된다는 거죠. 그 공부를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의 숙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큰 원리를 하나를 따려고 하지 마시고 큰 원리는 하나 알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오케이 내가 하는 대로 이 법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just do it. 실천해 보세요. 한번 실천해 보면 내가 머릿속을 굴려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한 발짝 딱 뛰는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내가 한 발을 탁 떼는 순간에 여기 먼지가 일어나도 일어납니다. 맞죠? 그죠? 내가 한 발짝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저 사람 왜 나한테 왔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있어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내가 공부를 잡았을 때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방 안에만 처박혀가지고 내가 전공에 10년도로 100년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행동하는 대로 나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너의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 안 하잖아요.
듣기만 듣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굴리니까 제가 말하는 것처럼 육두배설을 하는 거죠.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운 거예요. 떡하니 이렇게 앉아.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디 가시면 제 뒤에 선생님이 봉을 놓으시든 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뭔가 하나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에 여백을 배워두고 저는 앞으로 고쳐 앉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너가 뭔가 배우려고 너 눈이 또롱또롱하고 뭔가 하려고 하네? 이때 선생님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째끼는 순간에 그래. 조금 뭔가 들었다고 또 뒤로 째끼네. 그래. 안 줍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저도요. 이런 공간이 있어 저도 좋고. 선생님께서 뭐 하실 때도 야 뒤에 나라.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이런 제가 좋고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께서 바디프린을 선물했어요. 우리 아무도 안 앉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한테 너희들이 힘들고 하니까 한 번씩 거기서 앉으라. 아니요. 나는 이거 앉아있는 이 자체가 불편해요. 내가 아직 그런 기계든 사람이든 누구한테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아직 그만한 게 아직은 내가 세상에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 있어야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때 내가 거기도 도움을 받는 거지. 나는 아직 세상에 큰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내가 공부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그거를 선생님은 보시는 거죠. 너가 지금까지 내가 뒤로 늘어져 있는 건지 아직도 너가 딱 고추 세우고 내가 정신줄을 안 놓고 있는 건지 이걸 선생님 보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 그 모습이 너무 좋고요. 남들이 볼 적에도 이렇게 하는 모습보다는 이 모습이 훨씬 예쁘지 않나요? 그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눈이 또렁또렁하고. 그죠?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도 제가 드리면서 카페를 하면서 제가 거기서 말한 거예요. Just do it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라. 변화하려면 해서 내가 한 대 두드려 맞아서 빨리 맞으라. 좀 제발 가만히 앉아있다 나중에 나이들아 두드려 맞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저 상대들이 반응이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해서 야 옛날에 내가 저만큼 나갔는데 내가 지금 뭐 요만큼밖에 못 되네? 이것도 내가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발 뗐을 때 자연은 나한테 가르쳐 줍니다. 예. 그리고 자연은 나한테 어떤 것을 이끌지를 자연은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큰 틀은 갖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 좋아. 내가 말할 때 나는 일본에 왔다 가는 바이어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일본인 이웃이라 했으니까 그래 나는 그 이웃을 생각하고 나는 일본 사람 뭔가 해볼래. 그렇게 하셔도 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아니면 나는 내 주위에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분을 나는 이웃으로 생각하면 내가 한번 해볼래.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봄을 해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해봄을 해서 저는 얻는 게 뭐냐.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정보는 많이 얻었지만 선생님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함부로 머리를 각을 굴리고 이게 그거였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각을 안 굴리죠. 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제가 안 하지만 저는 이걸 자료를 다 정리하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된 거죠. 우리 회원님은 옛날에 어릴 때 말을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분.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저한테 이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정보를 쓸 줄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대로 저 도반님은 옛날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갖고 있는. 저 사람은 그래 돈 때문에 억울하게 막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막 하는 사람. 여기서 보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아픔을 다 갖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들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저한테는 이 모든 정보가 다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나는 이미 내가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정리하려면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나는 적었는데 쌤은 저한테 이걸 분별한다고 그러네. 그럼 뭐지? 나는 그러면 우리 회원님이 쌤한테 저는요 어릴 때 저는 말을 잘 못해가 이걸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 안 들은 걸로 칠란다. 되나요? 안 들은 걸로 칠란다 할 때 더 여기 더 많이 각인이 됩니다.
왜 여기 각인인 데다가 하나도 엎었잖아요. 안 들은 걸로 칠란다까지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또렷하게 각인이 되는 거죠. 저 도반님 보면 그래, 아 옛날에 말을 잘 못했던 도반님, 아니다 내가 안 들은 걸로 한다 했잖아 까지 엎어놔. 이게 더 각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스승님 그 도반님이 그 말을 잘 못한다고 이게 어디서 분별하노? 누가 니한테 그 분별을 했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스승님 나는 얘 분별하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쌤 잘한다고 이 말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을 나는 평가하고 이 사람을 선입견 가지러 한 거 아니고 나는 이 자료 정리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주대로 들어왔는데 내보고 어떻게 하는 내 머리통을 부셔야 되는 건지 이 자료 정리를 안 해야 되는 거지. 도대체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 나를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까지 올라오시면 내가 그 말을 못했어요. 너무 선생님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mp3 모아는 이 하드 때문에 이 하나를 버리겠다고 쌤이 우리 경당이 보고 경당 망치 갖고 와. 오한마 갖고 오라 하시더라고. 오한마 갖고 와. 경당님이 그거 갖다 줘야 됩니까? 안 갖다 줘야 됩니까? 안 갖고 오라. 제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를 끌어안고 선생님 잘못했어. 선생님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두 번 다시 분별 안 해요. 두 번 다시 분별 안 해요. 이렇게 제가 모면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 답을 안 주셨어요. 뭘 하기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쌤 빌어가지고 어떻게 이거는 겨우 이제 이 하드를 하고 오한마로 치진 않았어요. 왜 내가 했으니까 쌤이 나를 내 머리통을 오한마로 칠 수는 없으니까 나를 뜯어내고 쳐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이거 쌤이 어떻게 하시고 없으니까 쌤이 화를 팍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제가 그 답을 따기 시작한 거죠. 일단 제가 그때는 제가 거짓말했죠. 쌤 제가 분별 안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되나요? 이제 난 또 하나 엎은 거죠. 쌤한테 거짓말하게 됐잖아요. 분별 안 한다 했는데 안 한다니까 더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들은 거를 나 어떻게 나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또 공부글에 또 들어온 거죠. 쌤 이걸 뭐라 하셨습니까?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또 하나 더 생겼고 이 사람 돈 넣고 들어가면 대충 내가 적고 말아야 되나? 아닌데 이분의 이 말씀이 얼마나 세상에 두 번 다시 안 나오는 말씀이고 꼴랑 예수도 3년 동안 한 게 저게 저렇게 뿔켜져 이 성경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분의 말씀은 예수보다 더한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기록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명도 선생님께 하신 게 아니에요? 저한테 던졌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너무 말씀이 귀하니까 제가 정리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이 정리하는 걸 안 해야 되나? 아니다, 나 이건 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을 그냥 갖다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나면 몇십 년 지나면 이걸 누가 파일을 언제 열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 파일을 열고 들어야 이 속에서 이거는 개인적인 너무 그거 아니 이건 나가면 안 돼. 그러나 적어도 이 강의 정도는 해서 나갈 수 있어. 왜? 옛날에는 법회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공식 법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 회원들 만나시면 거기서 녹음해 옵니다. 그럼 내가 이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공식 중에 법회 자리가 있으니까 저희들 자료가 다 남죠. 예, 매달 며칠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니까 급한 무슨 그부터 들어서 제가 작업을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선생님께서 다니시면서 어느 시기에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파일을 갖다 주면 선생님이 2박 3일 다녀오시면요. 이 파일이 몇십 개가 됩니다. 이거를 하루에 선생님께서 8시간 말씀하셔도 2박 3일이나 3박 24시간을 제가 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 24시간 들어야 돼요. 그 속에 저는 어떻게 하냐. 이 파일을 가지고 이거는 컴퓨터에 저장할 거. 이거는 내가 편집을 해서 이거는 밖에 나갈 거.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럼 제가 24시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 24시간을 해왔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세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끼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세수를 사흘 만에 한 번 한 거지. 제가 게을러서 사흘 만에 한 번 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24시간을 듣고 이걸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중에서 오케이. 이 파일이 나가면 돼. 이 파일 나가면 돼. 이걸 선별해서 그 다음부터 이 파일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쌤이 강의가 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질문하시오. 말하고 답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말씀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툭 튀어가. 근데 있잖아요. 스승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쌤 아직도
또 중간에 그렇게 하는 말을 또 걸러내야 되잖아요.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래서 60분짜리 하나의 파일을 만들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제가 이 파일을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mp3 파일 같은 경우 제가 이걸 하루 종일 하면 제가 이걸 듣고 또 떼고 듣고 또 떼고 제가 몇 번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 파일이 저절로 외워집니다.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게 아니고 하다가 누가 탁 튀어나오면 어머 이런 말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또 떼내고 다시 또 떼내고 이런 과정을 합니다. 공부는 쌤이 저한테 그런 방식으로 키운 거지 쌤이 저한테 앉아라 내한테 물어봐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USB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는 63분이라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 63분이 맞춰옵니까? 아니요. 어떻게 처음에는 막 우리 회원님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과 선생님 드시고 있어 막 앞에 막 이렇게 해서 중간쯤 돼서 선생님 본문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63분이 됩니까? 어떤 판은 40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판이 따고 나면 30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파일 63번짜리 카세트 테이프를 선생님 꽉꽉 채워서 주라 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30분 했으면 다른 데서 33분 강의를 찾아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33분을? 또 딴 강의를 막 뒤져가지고 또 이걸 33분을 겨우 맞춰 이걸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33분을 만들려 하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40분을 했어요. 그럼 제가 7분을 떼야 되죠. 그럼 이 7분을 중간중간에 떼는데도 말이 무리 없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옛날에 mp3 강의를 보면 다 여러분이 연결되지 거기서 하나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을 가지고 중간에 요 말을 빼도 연결이 되도록 요 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2번 하셨던 거 또 빼고 또 중간에 우리 회원들이 막 한 거 이거 빼고 또 어떤 말 여기서 요만큼 없어도 되겠다는 거 또 빼고 또 선생님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 말에 약간 옆으로 새는 거 빼고 이걸 제가 얼마나 실컷 떼고 나면 7분을 떼야 되는데 실컷 하고 나면 이제 그냥 2분 뗀 거예요. 또 그 2분 뗀 데서 또 5분을 떼려는 게 안 돼요. 그럼 또 이거 또 1분 떼고 미치겠다 다시 5분을 뭘로 떼지? 또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의 파일을 엄청나게 들었던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선생님 강의가 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숙제가 저를 살리고 저는 강의 들은 것을 이 숙제로 풀어내면서 재공부를 한 거지 선생님께서 나는 신현장을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키면 저는 이 mp3 작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누가 합니까? 내 공부하고 이거는 컴퓨터에 박혀있고 내 공부시켜 박혀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번 나갈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던져주시고 나는 쌤이 또 만행 가실 때 저는 이걸로 작업하고 또 쌤이 또 던져주면 이걸로 작업하고 그 세월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와서 보니까 저한테는 최고의 기초 공부였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제가 갖고 있던 모순 이런 걸 내 스스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랬다가도 선생님께서 다른 강의를 갖고 오시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답 엄마야 맞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이 말이네. 엄마야 내가 이걸 모르고 미리 얘기했던 큰일 날 뺐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해서 내 스스로가 잡아갔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본문이 저를 살린 거지 선생님께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요래라 저래라 한 적 없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선생님께서 앉혀놓고 물어라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쯤 아마 선생님 수염을 잡을걸요?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님과 저의 거리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법문으로 선생님을 맞이했고 지금도 법문으로서 선생님을 대하기 때문에 거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것보다는 엄청 수성하니까.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이만큼의 거리입니다. 저는 이걸로 선생님을 대하는 거지 선생님 가까이 있다고 선생님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곁에 앉아서 저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법문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준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넘치지 않게 해줬고, 예? 안 그랬으면 제가 넘치고 우리 회원들한테 공부 몇 년 했어요? 예, 몇 년. 저 20년 했거든요. 저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제가.
예. 쌤이 저를 많이 이뻐했어요. 쌤께서 여러분한테 안 가르친 거 저한테 다 가르쳐 놨어요. 제가 이렇게도 한다든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정말 밥맛 없는 짓을 내가 다 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문과 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문 앞에서 진짜 꼼짝을 못합니다. 제가 이 법문은 제가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쌤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이 법문의 쌤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쌤께서 옆에 계시나 쌤께서 저 어디 가시나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쌤이 미국 가셔도 쌤의 법문은 쏟아져 나올 거고 그걸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요. 예, 어떨 때는 그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쌤께서 내가 저기 가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아, 쌤이 저 안 가고 저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가면 저 여자 누구지? 그 따가운 시선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요. 무엇이 이상한 게 옆에 와가지고 제자라는데 쌤은 제자라는데 저 여자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네. 참, 제자를 공부를 얼만큼 해서 저렇게 도도하게 입도 하면 안 열지? 네. 오만 따가운 시선을 다 받습니다. 그걸 쌤께서는 보는 거죠. 네가 이 시선을 네가 어떻게 견디나를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저는 어떻게 갔냐? 저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제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의 법문은 제자나 제자 아닌 사람이 스님이 똑같이 설하시잖아요. 그죠? 나도 우리 회원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저는 참석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 여자는 제자니까 라고 가져왔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똑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해석은 내가 내 나름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해석을 잘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제자라 카더니 좀 다르네? 이걸 들을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지 쌤께서 제자를 해놨다고 제자는 안 됩니다. 그거를 듣고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내는가 내 거를 꺼냈을 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백날 제자라고 여러분 집집마다 돌아다니게 해도 저 제자를 인정 안 합니다. 너가 제자라 실력을 보여. 너가 실력 보일 때 우리 인정할게 라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라 대통령 인정합니까? 대통령이 비로소 대통령의 실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대통령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둘러갔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나 수많은 여러분들의 경험담과 여러분의 인생담과 모든 것과 여러분의 눈물과 웃음과 이 모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정복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저는 공부를 못했겠죠. 선생님께서 저를 딱 앉혀놓고 저한테 독대 공부를 안 시키니까요. 선생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나는 네가 제자라 해서 나는 네한테 특별 공부 안 시킨다. 응? 네가 뭐 특별한 놈이라고. 네한테 하는 공부 따로 있고 저 국민한테 공부 따로 있고 그게 무슨 법이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 법인데 내가 왜 니라고 특별하게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혹시나 나는 특별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질까 봐 쌤이 한 방 치셨어요. 나는 네가 물어도 똑같이 얘기할 거고 저 사람 물어도 난 똑같이 얘기한다. 니라고 나는 특별하게 다른 법문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거였어요. 그런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는 정말 보약이었어요. 내가 혹시나 넘칠까 봐. 선생님께서 나를 제자라니까 내가 혹시나 특별의식을 가질까 봐. 선생님이 미리 다 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단지 선생님의 제자로서 옆에 있었던 거는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컴퓨터를 만지게 해주고 선생님의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 명분하에 선생님의 이 파일을 들어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저는 공부를 한 겁니다. 하다가 옆에 좀 빗나가면 선생님께서 치시기도 하고 그럼 나는 뭘 잘못했지? 막 눈을 막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헤매기도 하고 헤매다가도 자칫하면 선생님한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안 한 척하고 아예 선생님 막 이러기도 하고 오만 척을 다 했습니다. 제가 안 쫓겨나려고. 네. 그런 세월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가 어떤 건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심을 해서 제가 오는 게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잘한다 못한다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저는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내 방식대로 한답니다.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한다. 남들이 볼 때 저것밖에 못 배웠나? 그럼 그게 될 것이고 남들이 볼 적에 그래도 말은 좀 하네? 하면 그것이 내 평가입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 거지 나는 잘 풀어줬죠? 잘했죠? 이걸 안 합니다. 내 스스로가 잘하고 못하는 걸 놓았습니다. 예, 뭐가 잘하는지 뭐가 못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나 이거 몰랐다. 정말. 맞아요. 하든지 내가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아니 난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다시 설명할 수도 있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잘한다 못한 개념을 세워놓고 나면 이 사람 말을 내가 딱 걸리는 거죠. 그럼 네가 내가 못했다는 거가? 딱 걸리는 거예요. 또 내가 만약 저 사람 잘했다면 잘했다는 거야. 내가 여 사람한테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지. 여 사람을 싹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나는 신경의 식대로 쌤한테 배운 대로 나는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부족한 거는 쌤 교수 제 유튜브를 보시니까요. 검토를 하시고 계시다가 너 이게 좀 부족하더라 하시면 쌤이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냥 지금까지 막 그만큼 해도 됐다 하시면 가만히 보고 계시겠죠. 뭐. 저는 그래서 그냥 던지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한 걸 할지라도 이 세상에 100% 잘하거나 100% 못하는 거 없기 때문에 70% 잘해도 30%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거 자체를 아예 놓는 거죠. 뭐. 그래 3대7이 되든 6대4가 되든 2대8이 되든 난 잘 모르겠어. 나는 내가 배운 대로 해. 배운 대로 내가 세상에 꺼내고 나는 이걸 꺼내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주파선을 맞춥니다. 오로지 내 인생 하나 충실하게 살고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외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많이 후달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좀 내가 설명이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겠지. 너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내가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되면 그 사람이 뭔가 물어보면 내가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되면 내가 또 그런 기회로 그 사람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을 찍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넣고 갑니다. 뭐가 잘했는지 뭐가 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든 공찬에 갈 때까지는 우리 잘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내 공부 연장인데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몇 점 받았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건 내가 가는 과정이다. 차원계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 그때 점수를 매겨도 늦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는 점수를 안 매긴다는 거죠. 조금 이해됩니까? 어쨌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예. 교수님께 편지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예. 원장님 숙제 좀 한번 내시라고. 목도. 예, 언젠가는 또 쌤께서 숙제를 놓고 제가 쌤한테 계속 어필한다. 스승님, 제 올해 모토는 플라이 하이인데 스승님 저 좀 약간 이렇게 나죠. 근데 쌤 무서워요, 저는. 왜냐면 쌤 무서운 걸 여러분들 안 보셨잖아요. 저는 옛날에 쌤 무서운 걸 제가 봐가 그 기억이 저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무서워요. 쌤이 저한테 제자를 공부시킬 때는요. 일반 여러분들은 모습이 완전 달리합니다. 그래서 제자와 스승 간에 만나면 이런 대화를 안 합니다. 안 돼? 끝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 끝입니다. 답 안 주십니다. 쌤께서 저한테 이미 공포했기 때문에 네 답은 네가 따있기 때문에 답을 안 주시거든요. 뭘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스승님 저 갔다 오겠습니다. 쌤 저 갔다 될까요? 물어보고 와요. 쌤은 물론 보고 와라 소리는 안 했지만 저는 무서우니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엄청 무서워요. 스님은 저는 가을할 때 그 모습을 저는 정말 잊히지가 않아요. 예, 내가 쌤 얘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가라도 안 가나? 내가 가지. 쌤이 옷을 주섬주섬 위에 딱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머 저 쌤 나가면 어떡해요? 어떻게 막았을 것 같아요? 쌤이 막 울다. 쌤 얘 눈물 콧물 딸려. 저 문에서 쌤 얘 안 됩니다. 잘못은. 이거를요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 압니까? 쌤 이 화난 이걸 흔들려면요 조금 흔들어서 안 돼. 쌤 잘못했어.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쌤 얘 잘못했으면 안 됩니다. 쌤이 화내 이 주파수를 흔들려면 제가 얼마나 춤을 춰야 되는지 알아요? 쌤 얘 잘못 이렇게 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주로 몸으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쌤이 주파수를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이 흔들거나 할 때 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이만큼 흔드는 실력 됩니까? 못 흔들어요. 나는 왜 흔들 수 있었냐? 너무나 곧받고 어떻게 만난 내 스승인데 저는 어쨌든 쌤이 비해서 내가 하나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춤을 다 춥니다. 쌤님 잘못했고요. 쌤님 뭐 어떻게 쌤님 참 두 번 다시 쌤 안 그래 두 번 다시 막 이러니까 쌤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 소리 못 하는 거죠. 저렇게 잘못하는데 근데 단둘이 있을 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합니다. 나중에요 다 끝나고 나면 난 뭐 했지 나 이거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희한한 사람 봤을 텐데 저 사람 얼굴을 난 나중에 어떻게 보지? 이게 왔어요. 네. 할 때는 몰랐어요. 쌤 화를 주저앉혀야 되니까. 네, 그거예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됩니다. 제가 언제 살 때 남한테 제가 꿀을 받겠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쌤 말씀하신 제가 공부 잘했다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한테 제가 이렇게 빌고 건 안 합니다. 그런 거. 근데 제가 밖에서 알아보고 쌤한테 다 해봤어요. 이거를. 네. 그걸 쌤 보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고도 네가 내한테 공부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쌤이 이걸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쌤이 만약에 화를 내시면 과연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하고 달라들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아니요. 머리 하나 질끈 묶고 월남 치마 입고 이상한 티셔츠 하나 입고 제가 이렇게 빌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쁘게 가왔어요. 그죠? 그게 제 안중에 없어요. 쌤 이걸 어떻게 주저앉혀야 되고 쌤이 잘못했다고 해야 되니까 오만 쇼를 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쌤이 하니까 쌤이 이 주파수가 가라앉더라고요. 그것도 신은 실력이지. 그렇죠. 실력이죠. 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냐. 인간은 내가 필요하면 무슨 짓이나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내가 사람 오면 가. 거기서 얘기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인데 제가 이걸 한다고? 제가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그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지만 저는 정말 제 목숨 내놓고 난 이거 했어요. 창피한 것도 몰랐어요. 왜? 스님의 화를 주저앉혀야 되고 내가 이거가 내가 일본이지 창피함은 없었다니까. 스님 화가 주저앉고 나니까 내한테 창피함이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 나는 살기 위해서 했고 이 부분이 나의 생명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알았어요. 내 사전에 스님한테 공부 안 했으면 제가 이게 있었겠습니까? 아, 인간은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볼 적에 저 사람 막 애교 떨잖아요. 옛날에 애교 떨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말 그냥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몸을 꼬고 하지? 그냥 말해도 잘할 텐데 왜 몸을 베베 꼬아가면서 하냐?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몸을 어떻게 꼬았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보고 아, 저 사람도 살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내를 보는 순간에 저 상대를 대입을 한 거죠. 저는 엄청 꼬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사람 말할 때 쌤예 요라는 거 보고 내가 말을 그냥 하면 되지 쌤 이름 부르면 되지 왜 꼬기는 왜 꼬노? 그랬다는 거죠. 재밌죠? 그러한 세월이 저를 이렇게 보냈고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세상을 다시 보게 됐고 어쨌든 지금은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고 내가 이만큼 공방을 세상에 꺼내고 내가 이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나를 찾을 것이며 나한테 왜 물을 것인가. 어쨌든 제가 어떻게 답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본인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이만큼의 물질 에너지는 모두 투자해서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으면 나는 그분이 뭔가라도 하나 얻어서 가야 그분과 내가 시간을 잘 쓴 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는 겁니다. 예, 됐죠?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